제45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의 투표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조금 전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힐러리와 트럼프는 여성 대 남성, 기성 정치인 대 아웃사이더, 대통령 가운데 부동산 재벌 등 다양한 대결 구도로 미 대선 사상 가장 치열한 레이스를 펼쳐왔는데요. 네, 막판까지 예측 불허의 승부를 펼쳐온 힐러리와 트럼프.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모시고 미 대선 관전 포인트와 변수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초미의 관심사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 2시, 그러니까 25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마지막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두 후보가 끝까지 애를 썼을 것 같은데 먼저 힐러리와 트럼프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선거운동했는지 좀 짚어주시죠.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 역시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를 공략을 하면서 예. 거기 이제 필라델피아 지역에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예. 흑인들 표를 좀 더 많이 확보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 미시간주를 거쳤는데 예. 미시간주는 트럼프가 거기도 이제 러스트벨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선방하는 차원. 그리고 마지막 경합지인 노스캐롤라이나를 거쳐서 아마 펜실베니아로 돌아오는 그러한 유세를 거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는 좀 더 폭넓게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뭔가 한 표라도 더 어느 한 주로부터 좀 확보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뉴햄셔, 미시간까지 아주 폭넓게 유세를 펼치지 않았나.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지지율 격차도 아주 치열한 상황이고 경합주도 최대 12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누구도 승리를 장담 못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막판 경합주는 어디고 또 판세는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경합주는 많죠. 오하이오, 네바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많은데 지금 현재 오하이오하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쪽으로 좀 기울은 것 같고요. 버지니아,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그 힐러리 쪽으로 기울은 것 같고 지금 예. 계속해서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는 데가 뉴햄셔,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세 곳이거든요. 뉴햄셔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선거인의 수가 적기 때문에 아마 노스캐롤라이나하고 플로리다 쪽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유권자 중에 어디 나라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얼마나 실제 투표를 할 것이냐 이것도 좀 관심일 텐데요. 투표율이 높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 어디 쪽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 투표를 와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인데 지난 오바마 대통령 당시 보면 역시 소수인종 히스패닉 흑인 거기에다가 이제 밀레니엄 보터라 그래서 이제 젊은 유권자들의 그 투표가 상당히 오바마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소수인종 그리고 여성 그 투표율이 높으면 아마 힐러리 클린턴에게 좀 더 유리할 것이고 또 젊은 층도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해서 유세를 해주기 때문에 민주당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상당히 강화될 걸로 보이고 소위 이제 숨어 있는 지지자들이라고 해서 한 3% 정도 여론조사보다 더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확인이 안 된. 그렇죠. 확인이 예. 안 된. 여론조사에서는 나 트럼프 지지해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실제 투표장 가서 하는 그러한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그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하나 봐야 될 것인데 근데 전반적으로 한 80년대 이후부터 미국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네. 선거인단이 민주당 쪽이 유리하게 지금 점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경합주를 뺀 이외의 선거인단을 보면 민주당이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선거가 공화당으로서는 경합주를 많이 가져오더라도 신승을 하는 경우가 많고 민주당은 상당히 유리하게 가져갔다 하면 아주 낙승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어쨌든 전통적으로 80년대 이후에 교수님 말씀대로 민주당 쪽으로 좀 유리하게 흘러간 경향이 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박빙이라고는 얘기하지만 FBI 수사 전까지만 해도 네. 힐러리가 굉장히 크게 우세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힐러리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무게중심 더 볼 수는 있겠네요. 자, 저희가 이번 한 리포터를 보고 갈 텐데요. 이번 대선 TV 토론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할 만큼 화제였습니다. 하지만 2차와 3차 토론으로 갈수록 음담 패설 파문에 성추문까지 공격 소재로 등장하면서 가장 추접했던 TV 토론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바 있는데요. 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TV 토론 대결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She doesn't have the look. She doesn't have the stamina. To be president of this country, you need tremendous stamina. You know, he tried to switch from looks to stamina, but this is a man who has called women pigs, slobs, and dogs. I think it's clear to anyone who heard it that it represents exactly who he is. And there's never been anybody in the history of politics in this nation that's been so abusive to women. I never questioned their fitness to serve. Donald Trump is different. Because you'd be in jail. Debt as a share of the economy. Our GDP is now 77%. That's the highest since just after. You are the most dangerous person to run for president in the modern history of America. Replenish the Social Such a nasty Security woman. Trust Fund by making. I'm not looking at anything now. I'll look at it at the time. I will tell you at the time. I'll keep you in suspense. 네, 네. TV 토론 정리 영상을 좀 보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또 선거인단 확보가 관건이라고 했는데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선거인단 제도 좀 저희로서는 낯선 제도일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미국은 연방 정부가 있지만 주 정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주 정부가 자기 주의 어떤 독립성이나 대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구 비례에서 이제 선거인단을 두고 간접 선거입니다. 미국 선거제도는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에게 투표를 하면 이제 그 선거인단의 수를 가지고 이제 대략적으로 윤곽이 두려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선거인단 수가 하나라도 더 한 후보 쪽에 많으면 그 다수를 가지고 있는 후보가 모든 선거인단을 다 가져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주의 대표수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 주는 한 표 차이여도 다 가져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후보를 대표한다. 그게 우리 주의 정체성이다. 이러한 주의 정부의 어떤 그 독립성, 대표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미국의 어떤 전통 때문에 이런 그 선거제도가 계속해서 확립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힐러리와 트럼프, 그러니까 뭐 가장 뭐 비호감이었고 각종 어떤 그 프레임이 많았습니다. 유난히도 많았었는데요. 누가 당선돼도 240년 미국사의 한 획을 긋게 된다는 말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 힐러리부터 좀 짚어보자면 첫 부부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 대통령 그리고 첫 여성 대통령 예. 이런 기록을 가지게 되고 또 한국이나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한 소위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스스로 시작을 하고 추진을 했던 국무장관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아시아 지역에서 좀 더 많은 미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고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거의 최고령이라고 하죠.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될 때 69세였다고 하는데 지금 70세 트럼프는. 네. 그런 그리고- 급에서 도관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비정치인 출신 대통령이고요. 네. 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됐을 때 이후에 비정치인 대통령 최초로 그리고 이제 뭐 그 퍼스트 레이디도 미국 출신이 아닌 예. 외국 태생 출신. 뭐 다양한 기록이 있는데 뭐 한번 결과를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박판 변수가 아까 그 교수님 얘기한 대로 스윙 보터들이 어디로 움직일지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대선 관전 포인트와 변수를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